저는 드립백도 사실은 조금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물을 다시 붓고 이렇게 행위를 하고 시간을 기다렸다가 꺼내고 하는 시간은 조금 시간 소요가 너무 많이 되고, 그러다 보니 좀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, 그러면 담궈 놓는 커피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브루백을 만들게 됐었죠.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소비자들이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끼는지, 그리고 어떤 부분을 더 좋아하는지 이런 파악이 좀 더 되었어야 되는데, 단순하게 그냥 생각만으로 제품을 만들었던 게 가장 1차원적으로 실패를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개선을 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. 처음부터 원초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. 왜 우리는 좋다고 생각을 했었던 이 브루백이 손님들한테 나가지 않는 것일까? 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. 커피 10g짜리 브루백을 물에 담궈서 보니 커피 필터 안에 커피가 너무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서 오히려 추출이 좀 용이하지 않다라는 점을 느끼게 되었었고, 그러던 차에 호텔에 숙박을 하면서 이제 얻어왔던 그 커피 티백이 있었는데 4g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얘는 왜 4g으로 커피 티백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, 그러면 조금 더 작은 양으로 커피를 원활하게 추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생각을 해서 다 같이 체크를 해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. 결국은 몇 g을 썼을 때 가장 또 최적의 농도, 한 잔의 커피의 양을 뽑아내기 위한 또 최소한의 양이라는 것도 존재할 거고, 그 적정선이 저희는 5g이라고 판단을 한 거고, 거기에 맞춰서 로스팅 레벨이나 녹여내는 이제 시간 체크를 하면서 이 정도면 소비자들이 쉽게 빠르게 충분히 소비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겠다라는 지점을 찾았습니다.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포인트는 얼마나 빨리 성분이 우러나느냐인 것 같고, 앞전에 만들었었던 브루백은 10g의 원두를 사용을 해서 커피의 농도와 강도를 만들어내고자 했지만,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강도를 만들어내기에는 10분 이상의 시간이 좀 소요가 되었었거든요. 근데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었어요. 근데 5g을 사용을 하게 되면서 커피 사이사이로 물이 흐르면서 훨씬 더 잘 우러나는 형태가 만들어졌고, 3분, 5분 정도 만에 커피가 빠르게 추출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아요. 커피 양을 줄였는데 커피가 훨씬 더 빨리 잘 우러나네? 이게 저희의 가장 큰 혁신이었던 것 같아요. 커피 티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먹는 브루잉 커피랑 달리 이제 물에 담겨져서 이제 우러져 나오는 그런 팀출 방식이다 보니까, 로스팅에서 가장 크게 생각했던 거는 어떻게 하면은 얼마나 더 추출성을 높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그 추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 커피의 내부를 조금 다공성의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. 뭐 비유하자면은 구멍이 조금 송송 뚫린 그런 스펀지 같은 경우에 물을 훨씬 더 잘 흡수하잖아요. 이제 커피도 그처럼 내부를 좀 더 팽창시키고 안을 조금 더 다공질의 형태로 만들면은 이제 물이 조금 더 쉽게 들어가서 커피 성분이 더 쉽게 빠져나올 수 있겠다. 이제 그런 목표로 프로파일을 조정하게 됐습니다.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균형을 찾는 거였죠. 너무 다공성으로 만들다 보면은 이제 로스팅 향이 대부분을 덮어버리기 때문에 커피가 가진 개성이 죽고, 커피의 개성을 살려야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품의 또 개별성이 드러나고, 이제 그런 균형감을 맞추는 부분이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. 2차 가공 제품 같은 경우는 원두 소비량은 좀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점이 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에스쇼콜라 같은 경우도 원두로 먹었을 때 그 느낌과 커피 티백 그리고 캡슐이 다 다르거든요. 왜냐하면 추출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. 그래서 커피 티백은 그러면 더 높이는 게 좋나? 아니면은 기존의 에스쇼콜라의 원두 상태와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이 좋나? 이러한 고민들이 있었는데, 커피 티백도 여과 형태가 아니라 침전 형태이기 때문에 추출 자체의 추출력은 여과에 비해서 떨어진다라는 개념으로 보고,
배전도를 높이는 게 좋겠다라고 했지만 생분해 필터가 용해력이 상당히 높은 거죠. 그리고 배전도를 올리면 미분이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분해 필터를 통했을 때 미분감이 조금 더 높아진다. 그러면 배전도를 살짝 낮추는 게 더 좋겠다라는 방향성이 나오면 배전도를 조정을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제품별로 다 존재할 수 있다. 근데 맨 처음에 커피 양을 5g으로 변경한다고 했었을 때 사실 좀 놀랐어요. 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5g짜리 커피는 없었거든요. 이제 아무래도 추출 방식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티백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가 리뉴얼된 게 양도 적고, 그리고 티백이라는 그 추출 환경이 이미 필터에 감싸져 있다 보니까 이 커피 성분을 충분히 잘 끌어넣을 수 있는 추출력이 조금 약한 느낌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커피의 상태를 더 추출이 잘 되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로스팅에 대한 어떤 그런 피드백을 받고 이제 개선 사항을 요청받고 그 다음에 결과를 먹었을 때 이게 되네, 심지어 맛이 좋네 라고 생각하면서 이거 그냥 원두 상품이랑 비교해도 뭐 뒤지지 않겠는데?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만족스러웠어 가지고 향미가, 퀄리티가, 품질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실 필터가 90%라고 생각하거든요. 이게 저희가 원래 드립백 지금 필터 쓰고 있는 거를 브루백으로 뭐 5g짜리를 만든다고 해도 녹여내는 성질 자체가 좀 많이 달라요. 그러니까 필터의 중요성이 있는 거죠. 2차 가공품 같은 경우는 커피 외의 요소들, 부자재에 따라서 커피를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구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뭐 기술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하나의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.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사실은 이 일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생분해 필터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5g을 넣었을 때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는 환경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아무래도 환경에 대한 화두가 좀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친환경적인 부분은 새롭게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PLA 소재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. PLA 같은 경우에는 일반 그 필터에 비해서 조금 더 커피의 미분과 오일 성분을 더 많이 표현을 해준다고 할까? 그래서 커피를 마셔보면 아랫부분에 커피의 미분이 조금 싹 깔리는 게 느껴져요. 근데 오히려 그 부분이 스왈링을 해서 먹으면 커피 풍미를 더 많이 표현을 해주는 것 같아서 PLA 소재를 좀 과감하게 선택을 해보게 된 것 같아요. 일단 뭐 전체적인 공통사항은 품질이 좋아야 되고요. 당연히 부정이 없어야 된다. 일단 뭐 수많은 테스트를 했죠. 수많은 테스트를 하고 뭐 로스팅뿐만 아니라 이제 외주 업체에 보내서 그 결과물을 보고 어떤 식으로 내렸을 때 몇 분을 우렸을 때 어느 정도의 TDS가 나오고 뭐 어느 정도의 맛이 나오고 이제 그러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1분, 뭐 3분, 5분 이렇게 어느 가이드라인을 주었을 때 어떤 행동을 해도 되는가, 뭐 예를 들어 몇 번을 저어라 아니면 젓지 말자, 이제 이런 것들을 팀원들과 함께 테스트를 해보고 이제 규격을 만드는데 좀 시간을 많이 할애했고, 로스팅 팀과는 이 정도 배전도가 뭐 이 정도 우렸을 때 이런 활동 일단 액션을 취했을 때 이 정도로 녹으니까 우리가 이 정도 포인트가 좋겠다, 아니면 배전도를 올리는 게 좋겠다. 에티오피아 같은 거는 배전도를 그렇게 올리지 않았을 때 우러나오는 맛 자체가 뭐 티 같고 이 정도 지켰으면 좋겠다라는 소통을 주로 해주고, 로스팅 팀이 그걸 구현할 수 있게끔 가이드라인을 함께 짜고 이런 역할을 좀 많이 했습니다. 이제 어떻게 될지 궁금해 했었는데 딱 그거를 물에 우려서 먹었을 때 바로 이거다 라는 느낌이 바로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딱 먹자마자 우리가 생각한 거랑 매우 근사하다 라는 느낌을 바로 받았고요. 먹자마자 그냥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제 매출이 조금 떨어지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렇지 않고 다시 한번 수면 위로 올려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?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소비자한테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이제 시도하고 도전했다라는 점이 저는 이제 구성원으로서도 굉장히 즐거운 마음입니다. 커피라는 건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환경도 변화하고 또 우리의 상황도 변화하고 소비자들의 어떤 뭐 니즈도 변화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커피라는 거는 그냥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제품 개발을 이제 유지 및 개선시켜 나갈 생각입니다.
그냥 하나를 만들더라도 조금 더 깊이 파고들고 개선할 건 없는지, 그냥 이게 하나가 출시되었으니 그다음부터는 끝이야가 아니고 소비자들의 피드백을 받으면서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계속 다듬어 나가는 형태가 저는 우리 회사라서 되게 좋거든요. 그리고 제품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저희가 지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. 뭔가 계속 시도를 해보고 다듬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간다는 게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많은 분들이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다. 오무스는 이런 회사구나. 커피에 진심으로 대하고 있구나를 좀 많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